지난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 당시 백남준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된 예술가가 있습니다. 미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이 작가는 지난 200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됐는데요. 빛과 소리,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작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 작가의 작품을 전북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에 연구 전시되는 작품 끝없는 사랑. 시카고의 초대형 컨벤션 센터 맥코믹 플레이스 앞에 전시된 높이 16m의 대형 조형물 숨쉬는 등불.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예술 명소를 비롯해 맥도날드 본사와 텍사스주의 코네라마 광장, 서울 사랑의 교회 등 세계 각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작품들. 이 작품들은 모두 한 작가의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주요 미술관이 제2의 백남준이라 칭하며 주목한 재미작가 안형남인데요. 그는 지난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 당시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한국 예술인 2인으로 백남준과 함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은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작가는 시카고 예술대학을 졸업한 이후 줄곧 그곳에서 생활을 했고 자연스럽게 미국이 그의 주 활동 무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의 작품을 지금 전북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습니다. 소양에 자리한 갤러리 두 곳에서 그의 작품을 전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미국에서 좀 주로 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전북 그리고 여기 전주에서 전시회를 여는 건 처음이신가요? 처음입니다. 아, 전시회 딱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른 도시는 많이 가봤는데 전주는 처음인데 네. 정말로 문화의 도시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오래 있을수록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거 느껴지게 돼요. 어떤 뭐 인연이 닿아서 이곳 전주에서 전시를 열게 되셨는지요? 예, 우연히 유럽에서 전시를 하다가 우리 김혜미자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네. 여기 한국 방문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그 댁에서 제가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닿네요. 그래서 전시 계획은 한 5년쯤 전부터 얘기를 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해온 만큼 그만큼 수많은 작품들이 있을 텐데 어떠한 작품들로 또 관객들과 만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분야 중에 예술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키네틱 작품으로 시간과 공간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모든 걸 척척척 쓸데없는 걸 뽑아버리고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내 뱃속에 있는 거를 이제 지금 작품화하고 있는데 뭐 역시 그냥 그 인간의 모습 중에서 그 좋은 점, 그 천진난만하고 그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기계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좀 더 덕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제 나이 지금 이때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시하는 거가 이제 사랑이란 주제로 그 휴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같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작품을 한다는 것이 이제 자기의 그 인생관, 자기의 인격 그런 게 빚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순간 이때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제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아원에 전시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비슷한 작품들을 골라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든지 뭐 Missing You 예를 들어서 네가 너무 그리워라든지 뭐 그런 순진한 작품들을 갖고 와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를.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안형남이란 이름은 사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안형남 작가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영역인 키네틱 아트를 초창기에 선보여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키네틱 아트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도대체 뭘까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좀 선보이기가 좀 쉽지 않았고 또 선생님께서 또 키네틱 아트 하면 또 선두주자 아니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키네틱 아트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움직임이 있는 모든 작품을 키네틱 아트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가 움직인다든지 하면 라이트가 깜빡깜빡 꺼진다든지 소리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 뭐 거리감을 준다든지 모든 시간이 개입된 거를 키네틱 아트라 그래요. 키네틱,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거, 시간이 개입된 거. 움직임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 키네틱 아트. 이름 그대로 움직임을 본질로 하는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1910년대 처음 등장한 후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현대미술의 큰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컴퓨터 한 대가 커다란 방 하나만큼의 크기였던 그 옛날.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빛으로 추상화를 선보이는 등 일찍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기존의 키네틱 아트에서 사용된 기법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구조와 형식을 응용해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선보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일찍이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뭐 기술, 과학, 예술을 다 이렇게 접목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생소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제 주인은 이제 좋아하면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이것이 내가 정말 내 가슴을 집어넣고 할 수가 있는 거라면 하면 됐었기 때문에 별로 안 어려웠어요. 물론 재료 같은 거 구하는 거 어렵고 그렇지만 그건 언제나 그런 일이고 괜찮았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미국에서 60년대 50년대 시작이 돼서 60년대 70년대에 제일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했던 무브먼트인데 저도 그때 젊었을 때 그거를 아주 재밌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아이폰 그 스마트폰도 없었고 컴퓨터가 집체 많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현대미술 작가들이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기술 매체를 미학적 차원으로 변용하는 데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는 작가. 초창기 그의 작품을 놓고 전문가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시도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기술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처한 존재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술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각박해지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 소니에서 워크맨이라고 이거 꽂는 거 나왔을 때부터 저는 싫어했어요. 저는 기계공학도냐 그럴 정도로 기계를 많이 다뤘지만은 그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워크맨으로 시작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일수록 이런 작품으로 이제 그거를 마모하는 거, 그거를 부숴 깨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1980년대 기술과 예술의 양립을 작품을 통해 제시하며 키네틱 아티스트로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린 안형남. 20년을 시카고에 거주하다 시애틀에 정착하면서 자연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이 피워낸 꽃보다도 값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사람 몸 자체가 자연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작품들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담게 되는데요. 뭐가 제일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거는 그 예술 작품이나 뭐 특히 이런 추상 작품은 자기의 철학, 자기 인생관, 또 자기가 믿는 거를 그림은 그림으로서 하면 음악은 음악으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먼저 그림을 그리게 되죠. 예.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 사랑의 중요성,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전제가 되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요즘 공해 같은 사랑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란 자체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계속 우리는 사랑이 필요하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러는 거.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심플하게 크게 그려서 이거 중요하니까 이게 내 작품이다 하고 내놓은 것뿐이에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시작이 이제 키네틱 아트라 그래가지고 라이트도 사용을 했는데 라이트가 지금도 이제 사용하지만 어떤 건 껌뻑 움직이든지 이렇게 뭐 패턴을 가지고 하든지 그런 건데 지금은 이거는 안 움직이게 했어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게 했는데 라이트가 색의 삼원색에서 빛의 삼원색이 접하게 됐을 때에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나타나요. 하나의 환경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견한 다음에는 거기 저런 캔버스 작업 위에 라이트를 갖다 놓기도 하고 철제 조각에다가 라이트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요즘 많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서 보면은 더 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묘하다 이런 이상하게 그런 컴비네이션이 보이네. 이제 그런 효과를 기술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그런 효과를 노린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못 보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라이트면 라이트, 그림은 그림, 색깔이면 색깔의 조합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공간에 라이트가 이 평면에 있는 색깔을 접했을 때 다른 환경이 나타나고 또 라이트가 입체에 접했을 때 다른 환경, 우리가 모르는 환경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또 다른 효과도 보이기도 하고 또 뭐 더 강하게 인상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묘한 기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떠나온 고국에 대한 향수도 작품에 깃들게 됩니다.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제 피난 오셔서 서울에서 이제 조금만 살았을 때 우리 형님 누님들하고 상대할 바는 못 되고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림만 방바닥에 그림만 그렸어요. 언제나 그림 그리고 또 그리고 그러면 우리 형님들 누님들 아버님 얘기할 때 나는 그림으로 대답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낙서하는 걸 좋아하고 그림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조각이 뭐 얼마나 크건 간에 일단 낙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그림도 이런 뭐 향수나 이런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내 스타일대로 내 연필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이게 보기 좋으면 좋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 살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뉴욕에 미국으로 간 지가 40여 년이 훨씬 넘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는 서양 현대 추상 현대 서양 교육을 받았거든요. 또 본국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아덴의 그리스 신화로 비롯된 것이 서양의 그 문화나 예술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그걸 비교해요. 동양의 철학하고 동양의 전설하고
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 꽃 해석을 같은 꽃을 가지고 서양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재밌어지고 이제 점점 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동양 사람인 게 더 고맙고 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게 또 너무 좋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저도. 키네틱 아트를 전공하고 회화를 복수 전공한 안형남 작가. 그는 기술과 예술의 접목은 물론 장르와 장르를 융합하는 데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조각에 회화가 가미되기도 하고 조각 작품에 소리와 빛이 들어가기도 하는 등 장르의 구애 없이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는 작업을 선보였는데요. 요즘 현대 미래지향적인 작업을 하신다면은 물론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뭐 추상 미래지향적 작품이라 그랬을 때는 그런데 구애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어렸을 때 뭐 예원 예고 다니고 그랬을 때 배운 게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이제 그런 클래식 그거를 배웠으니까 그거가 이제 몸속에 배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추상을 하지만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조각에다 그림도 그리고 조각에다 라이트도 집어넣고 그 무브먼트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자유스럽게 작업을 하죠. 어딘가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작가의 순수성도 돋보이는 작품들. 작품들에 붙은 제목들에서도 작가의 이런 면이 두드러집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동 작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작가로 만드신 이제 은혜를 입은 분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특히 뭐 그렇다고 보다도 내가 믿는 거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추상에 접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어디한테 얽매지 않은 생각,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한 거, 그것이 제한테 가득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어렸을 때 미국에 갔고, 그래서 제목도 그냥 뭐 바다, 뭐 소라 껍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꼬집어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탕이 그런가 봐요. 예. 천진난만하게 작품 생활하고 좋은 거 열심히 노력하고 예. 따라다니고 좋은 거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 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갤러리 한편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이 작품은 작년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1등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세계 각국 자연의 모습과 그 안에 사는 사람,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2시간 30분 분량의 작품인데요. 자신의 예술 철학과 동일함을 느낀 작가의 요청으로 이번 전북 전시에서 함께 선보여지게 됐습니다.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이제 갤러리 한켠에서는 한편의 이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있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제목은 휴맨이라는 건데 이 전시를 준비하다가 얼마 오래 전이 아니에요. 한 3주쯤 전인가 이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제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작품 그 철학, 예술 철학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같이 전시를 하면 되겠구나. 제가 이 공간을 한 5년 전에부터 보고 왔으니까 한쪽에서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 프랑스에다 편지를 썼더니 하루도 되기 전에 대답이 왔어요. 하자고, 보여주자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공개적으로 아직 그 라이트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작가 대 작가로 이제 그런 전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떠한 그 교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에 좀 통했다고 하셨는데 예술 철학으로 작가들이 말없이 통한 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를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통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이제 빌려주고 같이 전시를 하는 셈이죠. 휴먼이라는 다큐멘터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잠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자 바로 내 예술 철학인데 뭐 추상 작품을 만들어서 뭐 거대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철학, 자기의 그 인성 뭐 그런 게 빚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추상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예술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인간 때문에 만드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작가도 한 30여 년을 아프리카에서 동물만 찍었대요. 동물 왕국을 찍다가 이제 저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한 10살 많으신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져서 휴머니를 찍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비슷한 거거든요. 왜 예술을 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내가 누구냐를 알아보는 거고 좋은 점 있으면 끌어내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고 배우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저 작품을 같이 나누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서 이제 내가 왜 이거를 만들었느냐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또 공개적으로 시사회 한 다음에 이제 강당에서 할 때 이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멋쟁이 작가예요. 여기 한국도 여러 번 오셨다 그러고 다 찍어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특기는 헬리콥터에서만 찍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동물 왕국을 찍으려니까 그거를 헬리콥터 멀리서 해야지 다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러다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뭔가 이제 그런 취재가 됐다 그러는데 저하고 비슷해요. 가장 그 본질적인 걸 접근을 하는 거네요. 본질적인 게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안영남 작가는 자신만이 느끼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감정을 작품에 담지 않습니다. 어떠한 예술품이든지 보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작품을 통해서 작가와 관객의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작가의 신념인데요. 이제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 조건 없는 사랑을 작품에 담는 안영남 작가. 세계를 무대로 자신만의 창조적인 작품을 활발하게 선보이는 작가의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이제 또 미국에서 돌아가셔서 또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뉴욕에 전시 준비가 하는 게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제주도 전시 계획이 내후년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불러주시면 또 와서 해야지 어디든지. 조각과 회화를 넘나들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인간과 예술, 과학을 연결시키는 키네틱 아티스트 안영남. 키네틱 아트가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장르이기에 오늘 소개해드린 그의 작품을 보시면서 생소해하셨을 텐데요. 전북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안영남 작가가 선사하는 다양한 예술의 세계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어떻게 잡았냐면은 우리 앞으로 이 동양의 이제 꽃이 될 우리나라의 기계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뜻에서 하이드롤릭으로 땅에서 올리는 그 성화대를 고안을 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사죠. 땅을 쭉 이렇게 연꽃같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손기정 우리 대선배님이 뛰어오시면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게 열리고 가서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불빛을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문제는 돈. 또 문제는 이것이 그때만 해도 혹시 돈 단추를 넣는데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챌린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트 해갖고 결국 손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그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하고도 남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그 망신하면 어떻게 단추를 누르는데 안 올라가면 그래서 결국 숨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끝낸 거죠.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가 100% 반영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50%라도 반영돼서 봉사를 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